오늘은 키워드로 살펴보는 뉴스 시간, 키뉴스 시간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대표님, GS 리테일이 좀 쇼킹할 만한 뉴스를 들고 왔다고 하던데요. 네, 요기요를 인수했다고요? 그렇죠. 원래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원래 다 인수하는 거였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위 업체, 2위 업체 다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독과점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막힌 거고요. 그래서 이제 떠돌다가 네. 이제 이번에 GS 리테일이 30% 지분, 8천억 밸류의 30% 지분을 샀습니다. 네. 2,400억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S 리테일과 요기요가 서로 협력해서 많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편의점 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배달 음식 전문점에도 뛰어들겠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가보셨죠? 네, 저 네. 뭐 CU도 가보고. 그렇죠. 요즘에 의외로 유제품이나 신선식품이 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전에는 편의점 그러면 다 비싸다고 해서 이제 일단 대량으로 사는 건 마트에 가서 사자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편의점도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소량 1인 가구를 겨냥해서 소량으로 포장해서 빨리빨리 신선하게 제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요기요하고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장을 봐서 바로 네. 배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결국은 신선식품 쪽에서 네. 뭔가 트리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GS 리테일 주가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당장은 뭐 큰 이게 주가의 호재로 인식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이거를 잘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에는 아마존 현상이라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모든 어떤 커머스 부분이 이게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존이 모든 기존의 오프라인 어떤 리테일 부분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거기서 살아남은 업체가 있습니다. 아, 월마트. 맞습니다. 그쵸? 네. 월마트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결국 신선식품에서 뭔가를 본 거거든요. 왜냐면 온라인으로는 이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네. 다 당일 배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면 하루 이틀 내에 받을 수 있다는 네.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월 구독료를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네. 근데 거기에서도 한계는 결국은 이 콜드 체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선식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내가 퇴근하면서 월마트를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내가 네. 본 장본 물건을 받아서 간다는 거 그쵸.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이제 이제 결국 이 쿠팡과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에 네.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결국 리테일 부분에서도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넘나드는 그런 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매끄러운 서비스. 투자의 신이잖아요. 네네. 결국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예전에 그 많던 뷔페 식당들이 어디 갔을까? 그렇죠. 그 뷔페 식당들이 결국은 예식장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고 자연별곡 이런 거 다 그렇죠.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네. 다 접었죠. 예식장으로 가다가 이제 예식장에 결혼식 못 하잖아요. 네. 그죠? 이제 49명까지 해야 되니까 네. 예식장도 이제는 별로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게 또 바뀔 거예요. 그 흐름을 쭉 트래킹하다 보면 이 사회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고 이제는 북적북적거리는 네.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편의점 가면 무인 편의점도 되게 많이 잘 돼 있죠.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로봇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결국 아마존고 같은 네. 거. 그죠? 그 배민에서도 그 로봇 무인으로 배송해 주는 거? 그 뭐 서빙해 주는 거?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는 건데 네.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러다이트 운동 막 벌어지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계를 막 망가뜨리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새로운 사회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와 네. 새로 일자리가 생겨난 속도에 시차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거기서 뭔가 탈락한 사람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산업혁명 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다고 막 노동자들이 그랬지만 결국 그 컴퓨터화 되면서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렇죠. 소프트웨어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고 그 또 안 늘어나는 보여요. 속도가 음.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네, 유통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 GS 리테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뉴스 두 번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MSCI 지수에 조기 편입 확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MSCI 이거 네. 뭔가요, 대표님? 모건 스탠리라는 이제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네. 만든 지수고요. 이제 이 지수를 대부분의 어떤 서구권, 그러니까 선진국 펀드들이 추종을 합니다. 이제 여기 뉴욕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런던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네. 매니저들이나 다 이 지수에 따라서 이제 해당 종목과 비중, 국가별 비중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좀 네. 좋은 기업이다 이런 좀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았던 것도 네. 결국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들면서 네.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또 그 나라 MSCI 지수에 또 그 나라 각 기업별 비중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 만약에 23%, 뭐 SK하이닉스 7%,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중이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네, 신규로 편입이 된 거죠. 시총이 높다고 이게 여기에 편입이 되는 걸까요? 보통 일단 시총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MSCI 지수가 제일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또 이제 그 영국에서 만든 FTSE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많이 추종하는 편인데, 네. MSCI에서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FTSE 지수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편입이 되면 네. 기존에 있는 이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비중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단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네. 기계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투자하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동 매매 해가지고 맞습니다. MSCI 편입 이러면 또 자동으로.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어떤 전 세계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어떤 자금의 흐름은 네. 지금은 인덱스예요. 패시브라고 그러고요. 이제 딱 기계적으로 국가별로 비중에 맞게 딱 그 지수만 추종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예전에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서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이런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진짜 기계적으로 사는 기계적으로. 비중별로 뭐 미국 50%, 뭐 중국 20%,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뭐 10% 이런 식으로 다 사는 거죠. 그게 더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하고 인덱스를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보니까 인덱스가 비중이 더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펀드 매니저한테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니즈들이 생겼고, 연봉도 높고. 그렇죠. 그게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왔었고, 이게 또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는 또 액티브 펀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액티브 펀드의 네네, 좀 시대로 그렇게 간다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AI 네. 매매도 너무 잘 돼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인덱스 추종하는 게 아무래도 좀 기대 수익률이 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 액티브 펀드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설정되는 분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기술의 시대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다시 또 사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역행도 있고, 트렌드가 역행이라고 돌고 해야 도는 될 거죠. 수는 예. 없지만. 이게 뭐 그 국가주의,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가 유행했다가 또 큰 위기가 오면 또 작은 정부가 유행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위기가 오면 큰 정부가 유행. 지금 뭐 미국에서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대표님 계좌에 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담을 생각입니다. 담을 생각이라. 네, 싸게 살 거예요. 조만간 기회가 네네.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 게임은 그거예요. 이제 음. 카카오뱅크의 본 게임은 일단 인덱스 인덱스. 수급들이 다 채우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다 채우고 나서 그 뒤로는 새로 살 수급들이 없겠죠. 거기서가 본 게임이에요. 유일한 그 은행과 플랫폼을 전 결합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가요? 이런 메인 금융 회사권에서 이 정도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좀 마이너한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 주류 금융 회사가 이렇게 인터넷 배킹 하는 경우는 인터넷 은행 하는 심장이 경우는 두근두근 하는데 그 맞습니다. 로빈후드라는 앱도 있잖아요. 네네. 네. 거의 핀테크죠. 핀테크인 그렇죠. 건가요? 핀테크 회사라고 좀 다른가? 네. 그렇죠. 이제 금융 회사라 그러면 네. 이제 기존의 어떤 주류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네. 핀테크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규제가 좀 약한 이런 어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기회를 보는 그런 것들이죠. 네. 우리나라가 미국도 못하는 걸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키뉴스 세 번째 뉴스입니다. 8월 19일에 테슬라 AI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년 테슬라 행사 이후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떡상하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으시죠? 대표님 혹시 픽하시는 이 자동차 부품 업종 수혜주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테슬라 관련주들은 네. 국내에서는 카메라 쪽이 제일 익스포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 네,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자율주행차의 센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레이더가 있고, 네. 라이다가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네. 다른 거구나. 그렇죠. 일단 레이더 같은 경우는 주파수 가지고 보내서 돌아오는 네.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빛을 쏴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이 형상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네. 이제 좀 센싱하는 거죠. 카메라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센싱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데요. 네.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필요 없어. 우리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차가 가능해. 왜? 우리는 슈퍼컴퓨터로 머신 러닝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라는 눈 회사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라는 두뇌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 자동차 주행하겠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요. 네. 세계 한 4위권, 5위권 슈퍼컴퓨터예요. 그만큼 굉장히 그런 슈퍼컴퓨터인데 그 슈퍼컴퓨터는 어떤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나오는 어떤 도로의 빅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쏴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도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도조라는 게 네네. 일본 말로 도장이에요, 도장. 네. 도장에서 뭡니까? 단련하는 거죠. 오. 계속 단련해서 이 AI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는 거예요. AI를 고도화해서 네. 또 기존에 있는, 즉 깔려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OTA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OTA가 오버 더 에어. 그렇죠. 네. 스마트폰 그 자는 동안 OS 업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자동차가 더 성능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좋아져 있는 거. 네. 업데이트 알아서. 어제 저녁에는 음. 390km 달리다가 업데이트 하니까 400km 넘겨 달리는 이런. 아직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 OTA가 들어간 업체는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없고요. 지금 현대차가 네. 조만간 하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픽하시는 종목이 어떻게? 하는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X, MC넥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네. 부품을 담당하는 계열사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하고 한 5천억 규모 장기 네. 공급 계약을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오.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eGMP에 네. 이제 주로 들어가고요. 테슬라 쪽하고도 뭔가 뿌작뿌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은 아직 추후에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차하고 일단은 장기 공급 계약으로 1조 원 규모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자동차 카메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 키뉴스 살펴봤고요. 일단 2차 전지의 기초와 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를 픽한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 2차 전지가 핫하니까요. 핫한가요? 네. 2차 전지로 가볼까요?